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특별 생방송, 한글날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집 투자의 정석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저희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기의 시장을 기회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2부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른데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하반기 전략 챙겨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오늘 출연해 주시는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께 전화 상담 1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2-786-1022번, 1023번으로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013-3366-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주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특집 투자의 정석 2부는 또 어떤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는지 궁금하셨죠? MTNW 황금 맥점을 잡아주시는 조은정보위원님 그리고 박혜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집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장부터 체크해보고 하반기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워낙 큰 출렁임을 겪고 난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곳저곳에서 증시 비관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를 이어가는 입장에선 좋은 소식 뭐 하나 없나 계속해서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수부터 또 투심까지 많이 위축됐 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즘 시장입니다. 두 분은 현 시장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전망은 어떻게 될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꼭 이 연휴만 지나면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증시가 흔들려서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좀 확실한 모멘텀도 없고 소위 말해서 비관론이 좀 많이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증시 전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핵심 변수는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고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미터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고점 징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결국 인플레를 자극하는 그런 물가의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그것도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모르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WTI 유가 선물이 지금 4% 정도 상승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중동 정전처럼 그때 오일식 콩고처럼 그 정도까지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상승한데도 그 제한적일 것이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셧다운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45일 동안 연장을 해서 미봉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한숨을 돌렸고요. 사실 과거에 실리콘밸리 뱅크 그 파산이 났을 때 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또 셧다운이 되면요. 이거 연방 준비제도에서 그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제 현상을 보실 때 항상 양수적인 성격, 동전의 양분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이제 하원 의원이 해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안정될 때보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주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핫 이슈가 뭘까요? 예,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이럴 겁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대리전의 양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도 투입을 해야죠. 그다음에 또 이쪽 이스라엘 그 중동전까지 해야 되죠. 그게 좀 버거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뭐 국내는 오늘 뭐 한글날 때문에 또 일본은 스포츠데이 때문에 이렇게 쉬었는데요. 저 중국 같은데 그다음에 또 홍콩 증시를 보면은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가요? 추수감사절?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은 쉬고 주식시장 열리는데 사실 선물도 그렇게 뭐 큰 폭 이렇게 조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컨트리 리스크, 정치적 이슈는 굉장히 단기간에 약세에 그쳤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렇잖아요. 시장에서 막 붐업되고 그랬을 때 고점에서 많이 이제 흥분하고 사는데 저는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오히려 좀 롱텀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추해 보면은 금년 1월 달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팬데믹 때도 그랬고 오히려 저점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귀결을 한 게 바로 그동안 이제 많이 지금 싸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7% 고점인데 8월 고점이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코스피도 한 10% 정도 빠졌어요. 아마 계절들 보시면 아연 질서가 실 겁니다. 왜?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항상 보게 되면 이럴 때가 저점 기회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종목들이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로 로테이션은 지속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8월달, 9월달 어려웠던 것을 10월달 뭐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해 보네요. 네, 물론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악재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조은정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 오늘 또 어떤 종목에서 황금맥을 찾아주실지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실시간 종목 상담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혜석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또 특히 파생 상품의 흐름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하반기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예, 뭐 좋은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나쁜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먼저 맞을까요? 예, 일단 나쁜 점은 여러분들 제가 올해 시향을 진짜 좋게 봤죠. 여러분한테 긍정적 마인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8월 중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게 들어줄 때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고금리 이게 파월 의장이 패드에서 고금리를 유지한다 자체가 이거는 증시에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장을 제가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작년 8월 달에 전후 장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시장 2024년 긍정적 마인드로 보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빠져서. 우리 이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긍정적. 그 대신 지금 그대로 패드가 이야기한 대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이런다면 시장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 세타들이 그동안 주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세타들이 지금 다 저점 깨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저점 깬 주식은 들어줄 때 뭐 하라고요? 비중 축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현금이 있다. 만약에 제가 8월 중순에 여러분들 들어줄 때 비중 축소 내지 현금 하세요 했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투입입니다. 지금 중동 문제 있고 뭐 이스라엘 전쟁 필요 없습니다. 단기 부분이지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6월 달에 이미 시장을 그전에는 이미 올해 시장을 제가 100% 그냥 홀딩해라.
그냥 바이오 홀딩하러 이야기하면서 6월쯤부터 여러분한테 지금 구간은 그때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파생,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느닷없이 선물을 하반기 주겠습니다. 언제부터요? 6월 달부터. 선물은 미래를 투자합니다. 근데 미래 6월 달이면 이미 9월 물이에요. 9월 물 때 외국인들을 하반기 주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했죠. 근데 결론은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단기 매매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지금 매도 치고 있습니다. 그니 여러분들 이 점 생각하면 되겠죠. 너무 댐에 올리, 오랜만에 또 이야기합니다. 댐에 올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니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도망가면 안 되고 저점에서 하면 수익 나는 구간이고 낙폭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외국인들이 한매수,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죠. 선물을 먼저 매도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강력히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하면서 지금 구간은 매매. 제가 이런 말 할 겁니다. MTN에서 제가 2021년도 5월 18일 와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홀딩 구간 이야기 안 했고 제가 안 좋을 때는 매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지금 구간이 매매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묻혀있는데 금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5.5%인데 우리나라는 3.5%예요. 스프레드가 있죠. 갭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어찌됐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려면 원화로 바꿔갖고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자가 싸고 미국이 이자가 높다? 우리나라 주식 안 삽니다, 여러분들. 그니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여러분 반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중 축소하고 매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초보분들은 건들지 말라는 이유가 흔들리고 내려올 때 그냥 바이언 홀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하시면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을 제가 그동안 안 좋다가 9월 28일 날 삼성전자를 추천했습니다. 삼성전자, 코덱스 네버리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는 목표치를 올해 그때 당시 2022년도죠. 2023년도로 이야기하면서 7만 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다리 모양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240선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240선 1년 기준의 이동평선을 강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240선은 힘없이 빠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좀 힘이 없고 약하다는 소리죠. 그니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내려오면 무조건 뜨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고 낙폭이 가인 주식 그냥 홀딩 하시면서 들어줄 때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모양 만들 때 여러분이 매매하면 되겠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결론 지금 구간은 갑자기 우리 쉬는 동안에 전쟁 이야기 나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 부분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빠지면 적금 매수. 만약 현금이 없는 분들은 들어줄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줄 때 비중 축소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생의 흐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현 구간에서 특히 공포심에 투매를 하는 것은 금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앞으로의 시장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남은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업종 그리고 테마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분은 어떤 업종과 테마를 좋게 보시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은정 의원님, 네.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어떤 테마 좀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제작진에서는 뭐 하루 앞으로 지금 보기 힘든데 하반기 이미 지금 이제 4분기죠. 연말 장세를 좀 전망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당장 내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런데 단 그래도 우리가 보여야 될 섹터는 있다. 뭘까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어떻게 보시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게 왜 꺾일까요? 이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상 성숙기에 접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꾸 각국 이제 정부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친환경 정책을 한 5년 정도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다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그래도 살아있는 성장주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결국 IT의 백미고 그다음에 AI하고 로봇은 꾸준히 보여야 됩니다. 특히 AI하고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초입 단계를 보는데 세 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저는 하반기에 보여드릴 게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이미 4월 달부터 2분기부터는 반도체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실물 경기,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경제 현상, 경제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있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그랜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분기에 반도체 재고가 제일 많았을 때고요. 감산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주가가 바닥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안 끝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IT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챗 GPT, AI가 쏘아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AI가 왜 이렇게 반도체를 다시 제2의 중흥기를 만드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CPU에서 이제 GPU로 이렇게 보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 GPU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HB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용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D램을 탁탁탁 쌓아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AI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PC 볼 때도 혹시 CD 아세요? 그것이 HDD라고 본다면 그것이 이제 뭘로 가냐면은 SSD로 가요. SSD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GPU에서 글로벌 탑티어가 어딜까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모간스탠인가요? 거기에서 1년 목표 주가를 $750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70% 내외에 업그레이드 한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미 실적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분기부터는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런 데도 이제 HBM을 모멘텀으로 해서 실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하반기 남은 사실 하반기 일정보다도 당장 내일이 궁금하신 시청자님들이시겠지만 조은정모 위원님께서는 일찍이 반도체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수차례 해주셨고 실제로 반도체 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IT의 백미가 바로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박혜석 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뭔가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할 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제가 추천해서 뭐 500%, 700%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그래도 좀 손실이 덜하고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4차 산업의 꽃은 여러분들 원래는 통신이에요. 여러분들 5G, 5G죠. 5G 더럽게 안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5G가 지금 이제 안 가고 있는데 그동안 통신 관련주들이 대부분 못 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하고 NTT-도코모에서 GPU 가속 5G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했다가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6G가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체감적으로 우리가 3G에서 4G, LTE로 갔을 때 체감이 느꼈잖아요. 3G하고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5G로 갔을 때는 5G에서는 느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신비만 비싸지, 4G나 5G나 똑같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5G에서 6G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찰나,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남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도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쪽을 투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초보분들 그랬죠. 신고가 종목 좋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도 그랬잖아요. 신고가 종목에서 나중에 꼭지 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신고가 종목도 막 돌파할, 그동안 못 갔던 막 돌파할 때가 신고가 종목 좋지, 막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는 그건 신고가 종목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 몫이지.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5G 쪽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유비커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솔리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신 종목들이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한번 그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랑 같이 시장이 여러분들 녹록지 않으니까 홀딩할 때가 아니니까 매매랑 같이 하면서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 매매랑 같이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곁가지들을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종목, 업종, 테마로 우리가 5G, 통신 장비 쪽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5G에서 6G로의 이행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키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어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저희 참여 방법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조은정보위원님 그리고 박혜성 위원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1등으로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 상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 013-3366번에 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바로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시청자님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스코넥 네, 스코넥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2035원. 네, 2035원이요. 네, 20%. 네, 2035원에 20%의 비중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예, 지금 금요일 종가가 2045원이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호재가 있어서 네. 좋은 호재가 있어서 한 물어봤는데 오늘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서 어찌 될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에스코넥 일단은 수익권에 있으신데 앞으로 예?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가 궁금해서 연락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저희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텔레비 잘 보고 있거든요. TV.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잘 저도 기억하고 인생 계시네요. 역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몇 번을 마지막은 공무원 하다가 이제 나왔지만은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주식하다가 많이 잃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에스코넥을 이제 한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에스코넥이 그 중동 쪽에 그 전에 그 삼성하고 납품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삼성 SDI가 납품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먹고 나간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동 호재가 있어서 2035원에 들어갔어요. 네. 35원에 네. 들어갔는데 오늘 한 3일 전에 악재가 터져버렸잖아요. 네. 혹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난 거에 네. 영향이 있을 건가 싶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비중을 많이 줬거든요. 아, 예. 한 20% 정도 많이 준 거죠. 20%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은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종목을 네. 보통 3개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맥심 예, 예. 가져가면 한 5종목 정도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네, 선생님께서 20% 정도면 한 5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네. 포트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네. 종목 많다고 수익 잘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그렇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수익 내셔야 되거든요. 자, 네. 일단 에코스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다소 생소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제 원래 스타일상 이렇게 이 저가지고 나쁜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네. 주로 이제 귀족주를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동에서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 기사 찾아보면 중동에 뭐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죠? 간단히. 사우디의 네옴시티 사우디에 공장을 짓는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대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저도 하나 배워서 감사합니다. 근데 2030원에 사신 것은요. 사실 자리를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일간 차트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포인트에서 샀습니다. 저는 음선을 좋아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뭐 1,800원대, 900원대 더 좋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음선은 내용 있는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황전략에서 내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게 과연 중동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시황전략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원래 그 휴대폰 부품하고 좀 자회사에서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11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성이라고 볼 수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뭐 100% 신뢰한다는 아니고 하여튼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은요. 아까 중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건 어떤 방향으로 흘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좀 낮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핵심 관전 포인트는 1,700원 선입니다. 여기만 회사라면 들고 가세요. 다만 이제 뚜렷한 모멘텀이 항상 추세를 보여야 되니까 조금 상실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반등 나올 때 2,200원에서 2,300원 구간이면 대략 10% 정도 수익이 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번 좀 잘라주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시고 추세 관찰은 전략이 좋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절가를 1,700원 또 설정하시고 상승할 때 단기적으로 2,200원 또는 2,300원대에서는 좀 수익 실현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성원투자 하십시오. 예, 너무 좋은 참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선정을 또 기억하고 전화를 주셨는데 스코넥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휴인데 잘 쉬셨나요? 네. 왜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없어지시는지. 아무래도 네, 종목이 고민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코롱인더 네, 코오롱 인더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3,600원에 13%요. 네, 53,600원에 13%, 금요일 종가 네. 보니까 46,100원이어서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마음고생하셨나요? 다 그래요. 종목이 다.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지금 네. 계속 코오롱 인더가 마음을 많이 괴롭혀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박혜성 네. 의원님과 함께 고민 좀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셔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롱인더 매수 네.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저 매수한 이유. 잘 모르는데 예. TV 보고 예. 종목이 좋다는 거를 예. 사가지고 예. 지금 다 몰려 있어가지고 주식 경력 어떻게 고민이 되십니까? 많아요. 주식 경력. 저 지금 한 2년 된 것 2년이요? 같아요.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주식 분석하면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사면 우리 다이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요. 코롱 인더 자체는 종목은 괜찮아요. 종목 괜찮고 지금 2년 되셨으면 그냥 단기인지 중장기 모르시고 매수했겠네요. 맞죠? 네, 예. 저 그런 건 잘 몰라요. 예, 그런 거를 알고 일단 해야 하는데, 일단은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 코롱 스포츠 있죠? 그런 네. 패션 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 쪽도 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사업에 다각화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력을 물어보고 한 이유가요. 중장기로 투자한다면 이치 자체는 괜찮아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이 아니다 자체가 실적이 괜찮아요. 이게 시총에 비해서 꾸준히 실적도 내고 나쁜 회사는 아니고 코롱 인더 자체가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단기로 갔을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과 같이 섞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중장기를 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떻게 보고 매매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일 확률이 높고 수익 나면 팔고 싶고 깨지면 홀딩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제 다음부터는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기업 자체는 괜찮아서 지금 당장은 53,600원은 못 가요. 근데 대신 중장기로 온다면
53,600원 이상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가 13%니까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물려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5만 원 정도부터는 5만 원부터 5만 3천 원이 매물전이에요. 이게 그쪽에서는 비중 축소해야 하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이 적자인 기업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기업이 괜찮으니까 내가 중장기로 투자하고 싶다. 지금 오늘은 몰랐었는데 우리 이제 MTN 방송을 보면서 중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구나 했을 때 코롱인더는 중장기도 가능. 그 대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들어줄 때 기업이 별로 부실한다든가 했을 때는 들어줄 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초보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한다는 이유는요. 캔들이 모여있는 자리 플러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21선이 머리를 숙였죠. 숙인다는 소리가 뭐예요? 기울기가 아래로 숙였을 때 그쪽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격을 널널히 잡고 5만 원, 5만 3천 원 이야기했으니까요. 중장기로 보면 홀딩, 단기로는 5만 원에서 5만 3천 원에서는 비중 축소를 의견하면서요. 코롱인더 다시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고 수소차 쪽에 사업을 다각화 하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긍정적이도 계속 홀딩할 수 없으니까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기운이 좀 없으셨는데 저희 코롱인더 박혜성 위원님의 전략과 함께 조금은 고민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방송 말미에 박혜성 위원님의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요. 그 부분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라는 응원까지 박혜성 위원님께서 보내주셨고, 자, 저희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코너 레드님께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SKC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4천 원에 비중 10% 실려 있다라고 고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종가가 7만 1,9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코너 레드님의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지금 이게 12만 4천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12만 4천 원입니다. 네, 뭐 비중 한 10% 정도면 비중 크지 않은데요. 지금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참 아픔을 주고 있답니다. 뭐 고점 대비 한 4월 달 12만 2천 원이었었는데 그 전에 사신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빠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SKC는 뭐 SK온도 있지만 SKC 그 그룹에서 2차 전지 전지박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사실 전지박은 2차 전지에서 가장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양극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지박 수요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가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리만 말씀드릴게요. 시황 전략 제가 아침에 모두에 말씀드린 거 그걸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대부분이 LNF도 마찬가지고 다 과매도 구간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서 있잖아요. 가만히 매크로에 봤을 때 1월 달에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6월 달에도 공포스러웠잖아요. 지나보면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바로 주식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고 2차 전지가 계속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는 소위 말해서 테크니컬 리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100% 수익 난다는 것은 주식에서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손실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보실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싼 고점, 3종 고점에서 쭉쭉 흘러내리죠? 근데 왜 지금 과매도냐? 이게 보시게 되면 다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략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좀 화요일이라도 좀 부침이 있을 거예요. 좀 웬만하면 들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은 오래 되셨으니까 한번 주봉 정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음선이 5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개면서 오실레이터가 8이면 여기서는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투자자는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고요. 대표 삼성전자 96,000원대 개인적 1조 8천원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기술적인 반도를 노릴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는 어디까지 열렸느냐. 대략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네, 코너레드님께서 유튜브에서 남겨주신 고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쪽 확실히 좀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SKC 한 8만 원 선까지 상방 열어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좋은 정보 위원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전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네, 지금 줄이고 있어요. 네, 저희 전화로만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종목명은 삼령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네. 매수가는 6,100원, 네, 비중은 24%요. 네, 삼형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는 네. 6,100원에 비중 24%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특히 박혜성 위원님께 상담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네. 박혜성 위원님께서 어떤 솔루션 주실지 한번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삼행학인데 이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어, 그냥 매수했어요? 텔레비전 보고 샀어요. 네. 제가 일단 이야기할게요. 삼행이라는 주식이 이제 예전에 삼행강에서 삼행으로 바뀌었는데 네. 6,100원 높게 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수 이유나 이제 주식 경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월봉을 보면 이게 우리가 단기 매매했을 때 월봉을 보세요. 기업이 지금 많이 올랐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포장용 필름 전문 생산업체 갖고 여러분들 기업이 실적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이게 실적이 엄청 늘어나지 않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한 10억 정도 안 벌었는데 61억 정도 벌고 국내 유일의 캐패시티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고 이게 이제 올 9월 며칠인가요? 그때 이제 9월 19일이면 지금 9월 달 넘었고 10월 달이니까 공장도 준공됐고 이제 이런 모멘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면 이제 실적이 늘어나면서 올해 올라가잖아요.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서 올라가요. 저를 찍어서 여러분 상담한다고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엄청나게 빠졌어요. 어떤 기업이 좋아요? 우리가 중장기를 본다든가 했을 때는 월봉을 보는 거고 내가 단기 매매할 때는 일봉을 보면서 230선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을 때 매수를 잘못한 이유가 꼭지, 월봉상, 일봉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월봉상 거의 캔들 쪽에 왔을 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아요. 그 대신 이제 이 기업 봤을 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유보율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업은 실적은 좋은데 현금 자산은 얼마 없어요. 제가 현금 자산은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을 보니까요. 그 대신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영되고 있어요. 이 점이 이제 있는 거고 단기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해야 하는 거고 이거 지금 6,100원일 때는 아마 추격 매수한 거잖아요. 설마 이제 이렇게 꼭대기에서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2011년도에 매수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매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 매매로 들어갔을 때는 꼭 손절을 정하세요. 오늘 한글날이고 하니까 이렇게 양봉 꼭지에서 어찌됐든 양봉 나왔을 때 꼭지의 양봉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양봉 나왔을 때는 종고점에서는 이 꼬리가 있는 양봉이 좋습니다. 왜요? 위에서 매물 받고 하기 때문에 이 꼬리 나오는 거고 양봉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장대 양봉보다 이 꼬리 있는 양봉이 좋은 거고 내가 단기 매매했을 때는 이 양봉이 안 깨지면 좋은 거고 내가 매수했을 때 6,100원에 매수했을 때 내가 이거 매수했다면 이걸 손절 잡고 분할로 샀다면 이거 어찌됐든 번전 이상 수익 나고 팔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은 이제 그냥은 안 빠져요.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의견 드리고요. 그 대신 내려오면 4,000원이나 3,500원에서는 거기서 두 다리 모양이 된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다까지 하시면서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시고 올라올 때는 비중 축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 끝난 주식 아니다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사명을 콕 집어서 특히 박혜석 의원님께 상담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사명 끝나지 않았다라는 박혜석 의원님 말씀 특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고민 저희가 진행해 드려 볼게요.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2,000원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무려 65%의 비중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 뭐 약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비중이 워낙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은정 의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비중이 많은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아니면 도식인데요. 항상 주식은 우리 계란은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아라 그것처럼 아까 한 3종목, 5종목이 좋은 것 같고요. 65%면 거의 몰빵에 가까운 건데 참 용기도 많으십니다. 저는 주식에서는요. 어떤 수익을 추구하냐면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그냥 어떤 종목 잘못 들어가서 비중을 해서 뭐 잘하면 운 좋으면 또 수익도 많이 나겠죠. 그러나 그것도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30년 지기 전문가로서 한번 조언 드리고 싶네요.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제 밤방송 우리 앵커께서도 이게 한번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쉬십시오. 이게 좀 잠깐 한 템포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52,000원에 매수하셨다니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로봇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요. 성장 초입 국면 막 그때는요. 함께 오릅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옥석이 가려져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 났을 때 다음 새로운 기술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승자는 뭐였나요? 네이버였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로봇도 있잖아요. 좀 우후죽순으로 좀 막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옥석이 가릴 겁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공모가보다 훨씬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많이 다 회자되고 누구나 사고 싶고 삼성전자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때 항상 경계문 들어갑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대략 1차 저항이 어디냐면 한 58,000원에서 59,000원대예요. 아주 세면 6만 원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오를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옳겠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결국 협동 로봇 쪽 아닌가요? 이 시장 추이를 잘 보면서 거기서 승자가 어떤 게 승자가 될 것인지 보시는 것을 공부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까지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조은정부 위원님 그리고 박혜석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잠시 후에 8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검색창에 MTN 저희 밴드 검색해 주시면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유망주 종목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짚어봐야겠죠. 네. 자, 한 분씩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정부 위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예, 파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를 보시라 했잖아요. SSD 컨트롤에서 국내 탑픽입니다. 네.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오히려 삼성보다 좋고요. 지금 현재 마켓시가 1%밖에 안 됩니다. 마켓시가 1%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 게 미국의 마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달러에서 주가가 90달러까지 갔습니다. 30배 올랐는데요. 지금은 한 50달러 이렇게 가고 있지만 미국의 마벨이 있다면 국내는 파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 반도체 업체입니다. SSD 컨트롤러 탑픽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를 통해서 납품하게 되면은 바로 메타까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일 날 또 보유수 물량이 풀려요. 그래서 한 120만 주 정도 풀리는데 그때 한 870만 주를 멋지게 소화하고 좀 누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감안하면 오히려 화요일 날이
저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38,000원 정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그 전쟁 때문에 내린다는 38,0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 43,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은정보위원님의 관심주 파도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혜성 위원님께서는 유망주 종목 어떻게 꼽아주실 건가요? 예. 좀 전에 이야기한 전 통신주 쪽을 좋게 봤죠. 통신주를 드리겠습니다. 솔리드를 드릴 건데요. 유무선 통신하는 장비 제조업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강강소에 납품을 하면 여러분 실적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2024년까지 내년까지 계속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은 계속 가니까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하고, 그리고 유럽에 의해서 이제 미주 쪽에서도 강강선 매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5G에서 이제 6G 시대, 6G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 점도 모멘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이제 매수 6,800원 이하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은 작게 한 6,000원 잡고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앞서서 저희 앞으로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 통신 장비 쪽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솔리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앞서서 좋은정보위원님 그리고 박혜석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8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혜석 위원님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전략까지 저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손절할 주식이 있고 손절 안 할 주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해야지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분기인데 우리는 4분기지만 이제 실적은 3분기에 나와요.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CPI, PPI 지수도 나오는데, 그리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런 좀 파생이 없었으면 참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을 건데 이것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깨지는 매매, 그런 부분을 제가 공방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100% 수익, 이거 믿기지 않겠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를 작년 9월 28일 추천할 때도 이거 방송에서 손절 잡아주지 손절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그리고 높은 이시에 산다. 그러면 손절 잡으시고, 근데 그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낮은 이치에 있을 때는 손절 없이 어떻게 수익 날 것까지 조금 이따 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없는 100% 수익 성공의 비법이 과연 뭔지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좋은정보위원님도 8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네. 자, 지금 주제가 나가고 있는데 보물섬으로 어떻게 가는지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 공개 방송 주제 그리고 하반기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 제가 왜 보물섬을 제가 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보물섬을 가자 합니다. 사실 제가 운 좋게도 시즌 4도 우승해서 7월달, 8월달 그 안 좋은 장에서도 실전 매매에서 229% 수익을 냈습니다. 오로지 수익만 보십시오.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승할 종목, 여러분들의 계좌에 살찔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잡아내는 게 뭘까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계좌 아프신 분들 당장 내일부터 상승할 종목 제가 준비했거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하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연휴 뒤에 또 화요일부터 개장이 될 텐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거 보면 좋을지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포인트도 얘기해야 돼요? 네, 내일 시작에서. 저는 모바일에서 돌릴게요. 우리 박혜석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을 네. 꼭 시청하셔라. 박혜석 위원님은요? 저도 무방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이 저 돌리니까 팁을 주면 자세한 부분은 이제 공방에서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단기 매매 팁을 준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양봉에서 매수해서 손절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음봉에서 하지 말한 이유가 내가 손절을 못 잡으니까. 어느 기준을 잡으려고. 뭐 음봉에서 할 때는 내가 어디서 손절할 걸 먼저 생각하고 단기 매매는 그것까지 꼭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공방에서 디테일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에도 불구하고 특집 투자의 정석 1부에서 2부까지 이어왔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분 위원님의 공개 방송 8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한글날 특집 2탄입니다. 주식명가 1부가 시작이 되니까 이 방송에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